나온 결과입니다. 연비 1.1L/100km.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얼의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포르쉐 카이엔 E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포츠카죠. 포르쉐의 배지를 장착한 이상, 포르쉐의 배지를 단 이상 스포츠카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녀석입니다. V6 3.0 가솔린 터보 엔진이 360마력 그리고 100kW 전기 모터, 그러니까 135마력짜리 전기 모터를 결합을 해서 총 시스템 출력이 462마력에 달합니다. 그 숫자가 이 차의 성격을 잘 얘기해 주고 있죠. 고성능을 지향하는 스포츠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숫자입니다. 8단 팁트로닉 변속기가 그 힘을 받쳐주고 있고요. 판매 가격은 1억 1,900만원 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 가격일 뿐 이 차의 최종 가격일 수는 없죠. 이런저런 필요한 옵션들 올려놓다 보면 가격은 부쩍 올라가게 되는데요. 시승하는 차의 최종 가격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옵션을 넣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친환경 자동차의 면모를 갖춘 스포츠카 포르쉐 카이엔 E 하이브리드, 과연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누르셨으면 저는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배터리가 이 시트 밑으로 들어와 있겠죠. 시트 밑에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그 위로 이제 이른바 배터리를 깔고 앉은 셈이죠. 앉은 자세 아주 편하네요.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무릎 공간 따로 재볼 필요가 없죠. 2개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3개까지는 충분히 들어가겠다 싶은데요. 제가 운전석에 제가 앉았던 그대로 시트를 두고 뒤로 앉은 겁니다. 머리 윗공간도 압박감이 없습니다. 게다가 넓은 선루프 확보하고 있어서 튄 시야까지 함께 얻을 수가 있네요. 차창이 이렇게 선바이저 햇볕 가리개 들어와 있고요. 전동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차창을 열면 밖에 저렇게 매미들이 아주 시끄럽게 울고 있는데요. 실내에서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죠. 그만큼 실내가 조용하다는 걸 반증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차창은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네요. 완전히 열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원 버튼으로 올라가고 걸리면 내려오고, 차창에 닫힌 뒤에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햇볕 가리개 선바이저가 전동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뒷좌석 실내는 모두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공조장치를 제각각 다르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구분이 되고요. 왼쪽 오른쪽 달리 온도를 세팅할 수가 있죠. 풍향 조절도 가능하고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가운데만 접을 수가 있고요. 시트 왼쪽 아래에 있는 레버를 누르면 이렇게 뒷좌석을 완전히 접을 수가 있죠. 뒷좌석을 접으면 당연히 트렁크 공간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시트도 슬라이딩이 됩니다. 자, 완전히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 되고요. 뒷시트를 앞으로 완전히 당긴 상태에서도 무릎 앞 공간, 주먹 하나 꽉 끼게 들어가는 정도 공간을 확보하고 있죠. 완전히 뒤로 밀면 이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보면 이 정도 앞뒤 차이가 나죠. 뭐 한 10cm, 15cm 정도 슬라이딩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뒷시트 등받이 완전히 밀면 이 정도까지 또 리클라이닝이 되는 거죠.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역시 시거잭이 들어와 있네요. 독일 차들이 아무래도 흡연에는 관대하다라는 걸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국산차에서 시거잭 찾아보기 힘들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C타입 USB 포트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 터널 손바닥 높이에 채 안되게 센터 터널 이 정도 올라와 있고요. 제법 높게 솟았다 싶죠. 이 정도 자세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받이는 좀 딱딱하네요. 등받이는 좀 딱딱하고 시트도 살짝 솟아오른 느낌이 있고, 다리를 벌려 앉든지 센터 터널 위로 이렇게 다리를 모아 앉든지 해야 되는데 센터 터널 위로 다리를 모아 앉기는 좀 불편합니다. 센터 콘솔 박스가 좀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천상 다리를 좀 벌려 앉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굳이 이 차 5인승이라고는 하지만 5명 다 타고
달릴 일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최후의 비상 시트 정도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B필러에 에어백과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또 하나의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장마가 끝나더니 아주 폭염이 기승을 부리네요. 본격적인 시승 진행에 앞서서 운전석 주변 한번 살펴보시죠.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1회전, 뭐 유격을 감안하면 거의 2회전에 가까운 아주 타이트한 조향비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 시프트업, 시프트 다운 있고요. 먼저 이제 센터페이시 한번 보시죠. 10.3인치 풀 HD 터치 스크린이 들어와 있죠. 자,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화, 자동차, 그리고 실내 공조 기능, 포르쉐 액티브 세이프 하이브리드, 사운드, 장치, 설정, 이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차량의 주행 모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E-파워 모드가 있고요. 전기로만 돌아가는 거죠.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습니다. 엔진과 모터 함께 사용하는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 부분은 엔진이 먼저 엔진 위주의 주행이 되겠죠. 그리고 셰시 높이를 이렇게 매우 높게, 중간, 낮게 4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프로드를 설정을 하면 모두 5개의 주행 모드,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있죠. 온로드 모드를 빼면 4개가 되겠네요. 자갈, 진흙, 모래, 바위, 자갈, 드라이브 샤프트와 뒷차축에 이렇게 디퍼런셜 럭 장치가 활성화되죠. 이거를 잠글지 해제를 할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제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갈, 진흙에서는 센터 디퍼런셜을 잠그고요. 리어 디퍼런셜은 해제를 했습니다. 모래도 마찬가지고요. 바위를 보면 센터 디퍼런셜과 리어 디퍼런셜 모두를 락을 시킨 거죠. 그래서 4바퀴가 회전수가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4바퀴가 같은 힘으로 똑같은 힘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강한 구동력 확보할 수 있을 테고요. 이제 바위, 오프로드의 바위 모드로 보니까 샤시 높이가 매우 높게 지금 올라가죠. 높게, 중간, 낮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오프로드 바위 모드에서는 높게와 매우 높게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온로드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4개의 높이로 차체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의 에어 챔버를 적용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차체의 높이를 이렇게 4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을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활성화되는 카메라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앞부분이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뒷부분을 보여줍니다. 파노라마 모드로 이렇게 뒷부분 파노라마, 앞부분 파노라마, 혹은 양옆 사이드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선택을 하고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죠. 몇 개의 모드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하이브리드 모드, E-파워, 하이브리드, E-홀드. E-홀드는 배터리 충전이 현재 레벨로 유지됩니다. 배터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 라는 얘기죠. 지금 뭐 한 60%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홀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배터리를 사용할 상황이 나중에 있으니까 일단 이 홀드를 하겠다 그러면 배터리 충전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 차지, 지금 배터리가 너무 많이 소모됐어, 배터리 충전을 좀 해야 되겠어, 어디 마땅히 충전할 데는 없으니까 일단 엔진으로 충전을 하겠다 싶으면 이 차지 모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엔진이 구동이 되면서 배터리에 충전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이제 엔진 위주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플로우,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엔진이 가동되고 있고 엔진에서 배터리로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충전 타이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21일에 한 6시쯤 내가 출발을 할 테니까 그때 미리 냉난방을 해놔라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차를 난방을 해놓거나 냉방을 해놔서 좀 더 쾌적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충전 타이머 기능 알아놓고 사용을 하면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운드, 이 차에는 보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요. 모두 14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습니다. 밸런스, 톤,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게 음질을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연결해서 또 스마트폰의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운전자 프로필, 차량 설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금, 좌석, 타이어 공기압, 스티어링 휠 버튼, 셰시, 보조 시스템, 주차 보조 장치가 있고요. 포르쉐 액티브 세이프티, 포르쉐 액티브 세이프, 충돌 경고, 거리 경고,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네요. LED 매트릭스 상향등 보조 장치, 전방에 차량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자동으로 상향등을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고요. 자,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역시 들어와 있죠.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차를 좀 더 나에 맞게 종합적으로 디테일하게 조절하면서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기능들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운전자가 직접 알아야지 좀 더 이 차를 잘 다룰 수가 있겠죠. 자, 변속 레버입니다.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가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 있는 메뉴 버튼들이 이 센터페이지 아랫부분으로도 별도의 터치스크린 버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좌우로 온도 조절을 달리해서 공조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 보시겠습니다. 5개의 원으로 구성된 계기판 한가운데 RPM 게이지 들어와 있죠. 시동 키도 왼쪽에 들어와 있죠. 포르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을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 조절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부스트 보조 장치, 지포스도 보여주고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랩타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도 이렇게 연동이 되죠. 틸미터 보여주고요. 이렇게 온도 게이지들, 전기장치, 여러가지 오일 온도들 보여주고, 이 아래에는 배터리 잔량 보여주고 있는 거죠. 22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압력, 사륜 구동 시스템의 구동력 배분, 에너지 흐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차간거리 조절을 하게 됩니다. 세트 하게 되고요. 스피드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한,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진행 방향 보여주고요. 하이브리드 보조 장치 역시 E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 안에 이 부분 다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E-파워, 하이브리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시계,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와 있고요. 필요할 때는 저 시계를 통해서 랩타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의 제원 잠깐 살펴보시죠. 길이는 4920mm, 너비는 1985mm이고요. 높이가 1700mm에 달합니다. 휠베이스가 2895니까 제법 사이즈가 크죠. 휠베이스도 거의 3m에 육박해서 제법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이 차 파워트레인은 엔진과 모터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죠. V6 3.0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을 했고 100kW짜리, 그러니까 136마력짜리 전기 모터를 추가해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 340마력, 모터 출력 136마력이고요. 총 시스템 출력은 462마력의 힘을 냅니다. 배터리 모드로,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로 주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43km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가 43km 이내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집과 사무실에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전기차로만 이 차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연비는 리터당 7.3km입니다. 뒷좌석과 트렁크 아래쪽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용량이 14.1kW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2kW 충전기를 이용을 할 때 2시간 반 정도면 완충이 될 테고요. 그리고 가정용 전원을 이용을 해서는 충전 시간 6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느낌, 주행의 느낌 살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안 누르셨어요? 안 누르시면 출발 안 합니다. 자,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하지만 뜨거운 자유로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죠. 지금 외기온도 3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갑니다. 셰시 높이는 중간, 서스펜션은 스포츠. 상당히 조용하네요. 약 2000rpm 정도 엔진 회전수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엔진 소리 이렇다하게 들리지 않고요. 노면 잡소리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용한 실내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빨래판길,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길인데, 자, 노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충격들, 이런 부분까지 완전히 속일 수는 없죠. 하지만 차체가 흔들린다 라기보다 타이어와 서스펜션이 노면 충격을 잘 걸러내 준다 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차체 높이가 주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90 전후의 속도인데요, 무척 편안합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를 택하면, 자, 지금 이 모드로 달리는데요, RPM이 완전히 떨어졌죠. 전기차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전기차 상태로는 시속 135km까지 커버를 한다고 하네요. 쭉 끌어올려 보는데 시속 100km를 지나서도 이 드라이브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상주행 영역 거의 전 영역을 이 드라이브 모드가 커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8단에서 약 1500 정도 보이죠. 7, 6, 5, 4, 3, 2단까지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2단으로 내려가지 않네요. 지난번에 탔던 카이엔 터보 쿠페는 2단까지도 내려갔었는데요. 자, 3단 5000rpm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단 1500에서부터 3단 약 4800rpm까지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 올라오니까 노면에서 들어오는 자잘한 소리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차의 공기장개수 0.34라고 하는데요, SUV 치고는 제법 우수한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즘 뭐 0.3m로 0.26, 0.24까지 보이는 차들도 많지만, SUV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많은 공기의 저항을 피할 수 없는 체형을 갖고도 0.34 정도의 공기장 개수를 보인다는 것, SUV 치고는 우수한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앞차를 따라서 가보면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이 차도 속도를 줄이고 있죠.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는 없습니다. 경고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횡방향의 주행 보조 시스템은 생략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종방향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만 채택되어 있고, 차로를 읽어서 차로의 중앙을 유지시켜주는, 혹은 차로를 넘을 때 경보해주는 이런 기능은 뺐다. 달려보겠습니다. 킥다운 버튼 쭉 하니까 빠르게 속도를 높이는데 대단합니다. 자, 도로에 단차를 지나가면서 차체가 제법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한번 껐떡하고는 별다른 흔들림 없이 주행을 이어가고 있네요. 흔들림을 잘 잡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포르쉐의 셰시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사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죠. 리어 엑셀 스티어링인데요, 뒷바퀴도 조향에 개입을 하죠. 저속일 때는 앞뒤바퀴가 역방향, 고속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약간 뒷바퀴가 움직이면서 조향에 개입을 하면서 좀 더 민첩하고 빠른 조향 반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큰 차에서, 덩치가 큰 차에서는 이런 사륜 조향 시스템 상당히 효과가 크죠. 자,
자,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리어 엑셀 스티어링,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시스템, 여기에는 액티브 롤 안정화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전자기계식 안티롤바를 작동을 시켜서 코너에서 차체 거동을 좀 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우는 쪽에 차체를 좀 더 들어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덜 흔들리고 덜 기우는 좀 더 안정된 자세로 그런 코너를 돌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고속주행 안정감을 보여주거든요. 한번 잠깐 느껴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가고요. 스포츠 리스폰스까지 작동을 해봅니다. 20초간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끌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상당히 빠른 속도까지 속도를 끌어올렸는데요. 그 속도에서도 가속감은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속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이런 정도 속도라고 한다면 차체의 흔들림, 바람소리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운전자가 어느 정도 좀 불안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런 불안함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야,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 결국 차체를 아주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안정적으로 컨트롤하는 포르쉐의 셰시 다이나믹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겠죠. 속도가 빨라져도 불안감이 거의 커지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일정 속도에서는 오히려 빠른 속도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끼기조차 합니다. 어떤 차종이든지 포르쉐는 스포츠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포르쉐 카이엔 E 하이브리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스포츠카다 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네요. 차체가 이렇게 큰데 비해서 바람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도 사실은 좀 놀랍네요. 자, 이 차에는 E 하이브리드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죠. 앞에 브레이크 피스톤이 6개, 뒤에가 4개가 장착되어 있는 이 하이브리드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형보다 좀 더 강한 제동 느낄 수가 있을 테고, 특히 하이브리드 전용 브레이크죠. 아주 연두색 컬러로 브레이크 캘리퍼를 만들고 있어서 보기에도 참 좋고요. 한눈에 딱 봐도 아, 저 차는 하이브리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이브리드 브레이크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하나, 둘, 셋. 처음서부터 강하게 제동이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제동을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강하게 제동을 한 뒤에 약간 시간을 두고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반응이고요. 스포츠카는 코너링이죠. 코너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지 고속 코너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가 높아서 살짝 코너에서 불안한 그런 체형이기는 하죠. 차체가 높고 따라서 무게중심도 좀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여러가지 포르쉐의 셰시 다이나믹 컨트롤 시스템, 안티롤 기능, 스포츠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가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너 중간에 좀 더 가속을 시도할 정도로, 또한 차체가 많이 기울어질 법한 그런 코너인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차체가 그렇게 많이 기우는 느낌은 아니고요. 차체에 가해지는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부하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차체가 높은 SUV 치고는 상당히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차체가 그렇게 불안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친환경차라기보다는 스포츠카에 좀 더 가깝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냥 스포츠카입니다. 작정하고 달리면 거침없는 가속을 보여주고요. 또한 그런 높은 속도에서도 돋보일 정도로 차체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어서 서킷에서 이 차를 타고 달려도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넓은 실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아주 우수한 스포츠카 수준의 주행 안정감, 주행 성능들, 462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포르쉐의 다양한 기술들이 백업해주면서 보여주는 탁월한 주행 안정감, 카이엔 E 하이브리드 역시 포르쉐다 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얼마냐?
기본 가격은 1억 1,900만원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옵션 하나하나 붙여가다 보면 어지간한 중형차값 정도의 가격이 추가되죠. 하나하나 옵션들을 더해 가다 보면 이 차의 판매 가격 1억 6,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역시 포르쉐 제대로 타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말씀드린 옵션들이 필요할 테고요. 그런 옵션들 추가하다 보면 비용 부담 역시 만만치 않겠다 라는 점을 두고 본다면 역시 포르쉐 카이엔 역시 부자들의 차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 5.0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GPS 계측기를 통해서 실제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얼마나 나온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기존의 런치 스타트였는데요. 포르쉐는 다시 퍼포먼스 스타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런치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죠. 스포츠 플러스의 가속 페달과 에어컨은 다 껐습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습니다. 그러면 RPM이 딱 고정이 되죠. 하나, 둘, 셋. 자, 스포츠 리스폰스까지 작동을 해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힘찬 가속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주 강한 힘을 바탕으로 상당히 짧은 거리에서 시속 100km까지 주파해내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기록 어느 정도 나왔는지요? GPS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해본 실주행 기록 확인해 보도록 하죠. 데이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Kiss for you. 네, 포르쉐 카이엔 E 하이브리드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포르쉐 카이엔 과연 어느 정도 연비를 보여줄지요?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차의 고민복합 연비는 리터당 7.3km입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어떻게 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부터 연비 측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이제 e파워로 일단 가고요. e파워로 3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의 양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행 모드는 따로 에코 모드가 없습니다. 대신에 e파워 모드가 있고요. 자, 풍량은 2단계고요. 온도는 19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30km, 정규 주행 모드로 30km를 가게 되니까요. 전체 주행거리의 절반 이상을 배터리 모드로 가게 돼서 전체 연비는 아주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플로우, 에너지 흐름을 보면서 가는 것도 괜찮겠죠? 엑셀 오프를 하면 배터리로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지그시 가속을 하게 되면 다시 구동축으로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네, 이제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3.6km, 3.7km 달려왔는데 약 2km 정도만 줄어들었어요. 어쩌면 완전히 전 구간을 e파워 모드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e파워 모드로 주행 가능한 최대거리 약 43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약 배터리의 힘만으로 43km를 전기차처럼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거의 배터리가 거의 80-90% 가까이 되는데도 주행 가는 거리 28km 정도밖에 표시가 안 됩니다. 어떤 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혹은 지금 오늘 날씨가 아주 덥죠. 혹한기, 혹서기에는 배터리 성능이 좀 저하가 되죠. 외부온도 31.5도, 날씨가 제법 더워서 배터리 상태도 아마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RPM 제로를 가리키고 있죠. 엔진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제 계산상으로는 행주대교 너머까지는 충분히 e파워 모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포츠카와 친환경 자동차라는 게 사실은 양립하기 힘든 요소들이죠. 효율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퍼포먼스, 강한 힘, 강한 성능을 추구하는 스포츠카라고 한다면 친환경 자동차는 성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효율을 극대화한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자동차죠. 이런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를 카이엔이 하이브리드 안에 같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는 약 3km 정도 줄었죠. 하지만 실제 주행은 약 9.5km를 달려왔습니다. 거의 10km 가까이 달려온 거죠.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는데도 엔진은 꿈쩍도 안 하네요. 모터에 일단 주도권을 넘겨준 뒤에는 엔진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 잘 나가는데요. 이 파워 모드로, 전기차 모드로 달리는데도 교통 흐름을 따라서 쭉 달리다가 추월 차선으로 이렇게 나올 정도의 속도까지 충분히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94km, 시속 94km를 찍고 있는데요. 교통 흐름에 방해받지 않고 추월 차선으로 나와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에서도 엔진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약 20km 넘게 달려왔습니다. 자유로를 달려서 행주대교 북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24분 달려왔군요. 거리 28.5km 달려왔는데 연료 소모량은 0.1L/100km. 뭐 가솔린 소모량은 제로라도 봐도 되겠습니다. 평균 시속 72km. 출발할 때 30km, 전기 주행거리 30km가 남아 있었죠. 배터리가 소모된 양은 12km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를 소모했는데 실제 주행한 거리는 29km에 달합니다. 배터리 소모량보다 실주행거리가 약 2.5배 이상 더 달렸다라는 얘기죠. 뭐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 전 구간을 배터리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배터리를 다 소모하면은 아마 도심 주행할 때 엔진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보다는 도심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게, 이파워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잠시 후에 배터리가 10km 정도 남겨 놓은 뒤에는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드를 택하게 되면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홀드 했더니 바로 엔진 올라오는데요. 이 파워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행주대교 건넜고요. 이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타서 마저 이수교차로까지 달려가도록 하죠. 약 32km 정도 달려오는 구간에 엔진은 완전히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깨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욕심 같아서는 끝까지 전기로 밀어붙여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드는데요. 어쩌죠? 욕심 부리다가 시내에서 독박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않고요. 1km만 더 가서 배터리 묶어 놓겠습니다. 자, 7km 남겨놓고 이 홀드로 갑니다. 이제 엔진이 작동을 시작했고요. 이 홀드는 다시 시내 주행에 들어가서 이 파워로 바꾸도록 하죠. 막히는 도심에서 엔진을 가동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 정속 주행이 가능한 구간에서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테고요. 전체 운행 구간의 효율을 끌어올리는데도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체증 구간을 만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엔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파워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 모터로 남은 구간 달려가고요. 약 7km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배터리를 이용하는 게 낫겠죠. 이수교차로를 2.5km 앞두고 다시 전기주행으로 교체를 합니다. 체증 구간이 제법 깁니다. 네, 이제 이수교차로 빠져나가기 직전입니다. 전기주행거리 4km 남았고요. 도심주행 약 5km 정도 남겨 놓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50분 달려왔고요. 주행거리 50.4,
평균 소모 연료 1.1L per 100km, 거의 뭐 연료 안 썼다고 보면 될 테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배터리를 박박 긁어 쓰기로 하고요. 모자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또 엔진을 가동해야 되겠죠. 제가 중간에 엔진 가동을 선택해서 배터리를 4km 정도라도 남겨놓기를 잘했죠. 아무래도 도심 구간에서는 엔진보다 e파워로 움직이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정기주행거리 제로가 됐습니다. 이수교차로 빠져나오면서 그나마 뭐 1, 2km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하고 배터리는 완전히 소진이 됐네요. 하지만 여전히 배터리 e파워 모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엔진은 아직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 전원 이용 불가 신고가 떴고요. 이제 엔진이 작동을 하겠죠. 배터리는 완전히 소진이 됐습니다. 자, 엔진이 들어왔고요. 엔진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나마 시내 교통 상황 괜찮고요. 교통 체증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참, 주행 모드는 이제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로 자동 전환이 됐네요. 남은 배터리 박박 긁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야, 기록적인 연비가 나오겠는데요. 연료 소모량이 뭐 1.1L per 100km, 절반 정도로 보면 약 500cc 정도, 0.5L 정도 사용한 겁니다.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리터당 7.4km를 보이는 연비, 공인복합 연비가 무색하리 많지. 아주 배터리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 잔량은 없는데 엔진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죠. 네,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멈춰 섰습니다. 연비 1.1L per 100km.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e파워로 3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 양을 확보했습니다. 자, 주행시간 1시간 11분, 주행거리 55.2km, 평균 연비 1.1L per 100km, 평균 속도 시속 48km. 자,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 30km로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전 구간을 배터리가 커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아주 잠깐 엔진 가동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었지만 전체로 본다면 극히 일부분이었고요. 거의 전 구간을 배터리로 움직였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엔진 가동은 극히 일부분이었고 전 구간을 배터리가 커버를 했습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단지 0.5L 정도의 가솔린만 소비를 하고 거의 전기차처럼 이 구간을 달렸다라는 얘기죠. 배터리 시스템,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의 효율이 이만큼 우수해서 상당히 긴 거리를 e파워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e파워로 주행 가는 거리 약 43k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보다도 훨씬 더 넓은 거리를, 배터리 충전량이 100%가 아닌 상태에서도 그 이상의 거리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효율이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상 카이엔 E 하이브리드 연비 테스트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냉풍 시트와 온열 시트가 함께 들어오는 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냉풍 시트와 온열 시트, 그러니까 더운 바람과 찬 바람을 동시에 내뿜는다는 것, 글쎄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작동해야 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BMW와 벤츠 그리고 포르쉐, 주로 독일계 자동차들에서 이런 냉풍 시트와 온열 시트를 함께 사용하는 예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과잉이거나 혹은 불필요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더운 바람과 찬 바람을 동시에 내뿜을 필요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상식에도 맞고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포르쉐 카이엔 E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스포츠카로서의 이 차의 정체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SUV이지만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지만 여전히 스포츠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전기 모터와 엔진을 합해서 총 시스템 출력 462마력의 힘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죠. 그 엄청난 힘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셰시 다이나믹 기술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액티브 포휠 드라이빙, 그리고 리어 엑셀 스티어링, 토크 벡터링, 여러 가지 기술들이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면서 이 차의 주행 안정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고속 주행에서, 코너링에서, 제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차체 흔들림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안정감을 이룩해내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스포츠카로서의 특징이 되겠죠. 결국 SUV로서의 어떤 그 넓은 실내 공간, 다양한 활용성, 기능성,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전기 자동차로서의 효율성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스포츠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승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